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남 신약의 미국 신약허가 불발로 급락했던 HLB 그룹주가 급반등 중입니다. HLB는 전거래일보다 올라 5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등 그룹주들도 일제히 반등 중입니다. HLB가 5월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 이르면 7월에 결정이 날 것이라며 삼수 의지를 밝히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자로 미국 항공 제조사 보잉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휴니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휴니드는 보잉의 2대 주주이기에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자회사 조인트 스템이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의 혁신적 치료제 지정 획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 삼립이 강세를 보입니다. 크보빵, 즉 KBO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이 판매됐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립이 지난 20일 출시한 크보빵은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와 협업해 내놓은 신제품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았습니다. SPC 삼립은 크보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립이 출시한 신제품 중 역대 최단 기간에 100만 봉을 돌파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성공백서 3월의 마지막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성공백서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7% 하락하며 현재는 2,638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 힘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22선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요. 지난 거래일에서 조금은 약했던 이 방산과 HLB 섹터가 올라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줄기세포 그리고 엔터 등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도 참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최강책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다시금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반갑게 또 많이 들어와줘서 정말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오늘 외국인 수급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약간 이슈가 많죠.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강력한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뭐 내일도 또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선고가 있고 오늘 아침에 또 기각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좀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오늘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 6만 전자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이유가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사줬기 때문이거든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 포지션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이 없어요, 오늘. 힘이 없는데 아마 이번 주는 지수가 강보합, 뭐
약보합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되던 간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투자 방향이 확실하게 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번 주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주도하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급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 관망세가 뚜렷한 시장입니다. 지금 뭐 매도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매수도 크지 않은. 근데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안정적이다. 자, 차트로 보면 일단 차트는 좋습니다. 지수 차트는. 왜냐하면 최근에는 수급이 원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매도만 나와도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지수 차트는 이쁘게 잘 만들어놨죠. 예, 잘 만들어놨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인데 이걸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중이고요. 시장이 2680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미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세우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을 돌파를 하면서 6만 전자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시총이 적다 보니까 작은 매도량에도 큰 폭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이슈가 좀 좋은 이슈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오늘 121선과 61선 맞닿은 부분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닥 종목으로 중장기 뭐 포지션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든가 내일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시장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우리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이슈들 살펴보니까 네. 오늘 섹터는 좀 전거래일이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전거래일에 근심 걱정 키웠던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또 그리고 방산 관련주가 다시금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방산 종목이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정치 테마주가 아마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종목 하시는 분들도 정치 테마주 아마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딱히 이 테마다라고 할 만한 그런 테마가 아마 이번 주는 내내 좀 부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이슈로.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를 한 3가지 뽑아봤는데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한택입니다. 한택인데 이 한택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 종목이죠. 근데 한택이 550조 원전 해체 시장, 원전 해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인 CASK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3일 됐거든요. 근데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시장에 약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본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한했었죠. 방한해서 그때 가장 크게 협력 방안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원전과 그다음에 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40조가 넘어요. 그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30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전력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량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걸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앞으로는 필수다. 근데 이게 소형 모듈 원자력이 또 있어요. SMR이라고. 이 부분은 뭐 드론 택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라든가 그리고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박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더 소형화시키면은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래서 앞으로 이 SMR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흐름 좋죠. 흐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택은 사실 원전 해체뿐만이 아니라 그 뭐 LNG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차트예요. 3거래일째입니다. 상장한 이후에. 근데 상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또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33,200원인데 어떻게 보면 상장 당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모 받으신 분들도 지금 매물을 다 소화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이 이틀 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갈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겠죠. 예. 수익 나신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했고 더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손바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근에서 만약에 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갈 거예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한택 일단 오늘 흐름 좋다. 그리고 이후에 요즘에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섹터의 이동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분 후에 또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별 이슈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뉴스를 좀 빠르게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는 수급이 그쪽으로 싹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이처셀이 미국 FDA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서 상한가로 갔어요. 근데 이 상한가가 점상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점상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넥스트레이드라고 지금 8시부터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오후 8시까지 매매가 가능한데 이 종목이 넥스트레이드 안에서 이미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이 5만밖에 안 터졌습니다. 예. 5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이걸로 상한가를 말았어요. 예,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시초가를 대응하는 방법하고 최근에 이 넥스트레이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또 시초가로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경험을 좀 쌓으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약간 좀 시초가가 요즘엔 좀 어수선하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은 거래량, 그러니까 5만 주밖에 안 되는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띄웠다가 이걸 다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쭉 내리면서.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니까는 한 주로 상한가를 마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시초가를 진행하실 때는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예. 그래서 너무 적은 거래량이면 접근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 지금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FDA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사실 이 줄기세포는 치료를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이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제약바이오 군에서도 좀 상승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오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 그 전에 앞전에 여기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점상을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볼 수 있는 고점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27,950원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 부근이 어떻게 보면 매물벽이거든요. 예. 매물벽이라 사실 이 매물벽을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적어요. 이거를 내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가 붙었는데 상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매도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사실 여기가 본전가인데, 그죠? 본전가인데 그동안 기다린 거예요. 몇 개월을. 예, 지금 거의 한 4, 5개월을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본전가 이상 왔는데 이제 매도가 나와야 되겠죠.
본전 심리가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가 적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전고점 27,950원이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매도가 나올 때 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기대치가 더 갈 수 있는 기대치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기대치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방산주가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데 이 방산조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동안 주도했던 로봇, 조선, 그다음에 방산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시장을 이끌던 조선방산, 그다음에 조선방산 그리고 로봇 이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뭐 반도체에는 지금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을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했죠. 121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는데 이 유상증자 사실 최대 규모입니다. 예, 최대 규모예요. 3조 6천억이거든요. 예, 그동안 유상증자 했던 금액 중에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예정 발행가가 60만 5천 원이에요. 60만 5천 원. 근데 전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0만 9천 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60만 9천 원까지. 거기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냥 예,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하나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예, 예, 주주를 좀 배려하지 못한 유상증자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하나 그룹 내에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나 그룹 주주는 조금 조정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호재는 계속 있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풀게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방송이 제한적이라. 네, 지금 뭐 하나 오션만 갖고도 지금 1시간을 떠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슈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화가 잘 갈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잠깐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모 가격이 지금 6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키려면은 주가를 60만 5천 원 이상에서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유상증자 금액이 계속 떨어지겠죠. 이게 3조 6천억이 아니라 더 내려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서는 지지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예상 발행가가 60만 5천 원인데 저게 뭐 59만 대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곤두박질 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그냥 저점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주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평선들 있잖아요. 5일선, 뭐 11선, 뭐 21선 다 밑에 있죠. 이게 위에 있을 때는 다 지지 라인인데 밑에 있을 때는 다 저항 라인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 선이 21선이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예, 60만 원 후반대 되겠네요. 한 69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여기에서 또 저항 받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는 여기 61선이죠. 아니면 여기. 예, 장대 양봉의 고점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저점. 요 구간이겠죠. 예. 요 구간이 1차적인 저항. 이게 선이 자꾸 위로 올라가네요. 예. 일단 여기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가 있고요. 지지선이. 그다음에 이게 이제 61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뒤에서 여기서 61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요 라인을 지키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추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그룹주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마 내일과 그다음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원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상장 새내기 기업, 바로 한택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안에서는요. 오늘 FDA에서 불어준 훈풍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이 네이처셀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의 기대치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추적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에서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해주고 있지만요. 호재들이 가시화돼서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계속 추적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키워드들만 쏙쏙 골라주셨으니까요. 계속 함께 공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매일 오전 8시 40분에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보셨을지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만큼 주말 사이에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그만큼 좀 공부할 시간도 길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만큼 시초가 매매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초가 매매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은 시초가 매매입니다. 시초가 매매 강의인데요. 일단 시초가 그 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했었고요. 그 자료 있죠. 인터넷에 있는데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시초가 매매 하실 때 종목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부분으로 2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초가 매매 2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거를 전부 다 반납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갔는데 보통 상한가 가면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보통 이게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 이 정도 절반가량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여기까지 내렸다가 예? 상한가 시초가까지 내렸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또 상한가를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수급이 원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일단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일이 아니라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종목들은 체력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초반에 오늘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거냐 이거 사실 찾기가 어려우시죠? 어떤 주도 섹터가 될 거냐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지금은 넥스트레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8시부터 장 시작하는 9시 전까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8시 50분부터는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가가 다 나와요. 근데 대형주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코스피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대형주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가 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예. 근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인다. 아니면 현대차가 움직인다. 이런 대형주가 어떤 대형주가 오늘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주도 테마가 뭐가 될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주도 테마가 될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도 사실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주도 테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반도체도 안 가고 조선도 안 가고 방산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가. 그때 가는 좀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주도 테마가 약간 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그거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방송 말미에 오픈할 거거든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주도 테마가 어떤 테마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먼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현대차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현대차가 잘 움직이죠. 현대모비스, 뭐 현대공업, 그리고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날 그 섹터군이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보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금일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겠죠. 지금은 수급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대장주. 뭐 2등주, 3등주도 아닙니다. 무조건 대장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예요. 근데 대장주가 원체 빨리 움직여버리면 그때 빠르게 뭐 2등주, 3등주를 컨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대장주도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단기 트레이딩에서 그리고 시초가 매매에서 성공을 하려면 대장주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이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요.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요. 그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반영이 다음 날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상승 마감하면 다음 날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요즘에는 선물에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 선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 선물에 반응해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내일 뉴욕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고 미리 장이 먼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증시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체 다 똑똑하시니까. 예. 그래서 선물을 보고 움직여요, 우리 시장이.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도 내일 나올 재료가 오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내일 어떤 이슈가 나올 예정이에요.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암흑해가 있다. 암흑해가 있다. 아니면 뭐 내일 뭐 엔비디아 젠슨왕의 기조연설이 있다. 라든가 이런 내일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있잖아요. 내일 젠슨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거고 반도체가 움직이겠구나. 그게 내일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움직여요. 요즘에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목을 컨택했으면 이 종목이 내일 나올 수 있는 이슈 아니면 종목을 컨택하기 전에 내일 나올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 정리되어 있는 게 다 있어요. 인터넷 안에도 검색해 보시면 증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이슈에 관련된 종목을 오늘 컨택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는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 장이 선반영돼서.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게 일주일치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무슨 일정이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이슈에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시초가라든가 테마가 움직임이 좋아. 그러면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시초가 할 때 요즘에는 시초가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본업들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원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뭐가 갈지 애매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사실. 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그래서 따라가는 게 또 이 미증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 그러면 그날 우리 시장 전기차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도체가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마 그 미증시 그 시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전일 미증시에서 뭐 양자암호와 관련된 종목이 뭐 28%가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이 지금 28% 급등하면서 어떤 그 대형 호재가 떴다라고 했을 때는 그날 우리 시장에서 양자암호가 또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움직였고요. 자,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한 그런 종목군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 종목군이 속해 있는 섹터가 어딘지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시장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자, 다음은 요즘에 변동성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예, 엄청 크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예. 웬만하면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그리고 그 분봉상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초단위 움직임을 봤을 때 나는 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목표 수익률 그거에 맞춰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한 3%에서 한 절반 파세요. 예. 절반 팔고 한 5%에서 또 절반 팔고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번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편하죠. 그럴 때는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냥 계속 끌고 가보는 거예요. 예, 추세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손절가는 지켜야겠죠. 꼭. 손절가는 꼭 지키십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도 봐요. 예. 잘한다기보다 좀 그릇이 좀 큰, 이 정도는 난 버틸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절가를 못 지키고 보유를 하다가 내일까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내일 시초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시초가는 항상 9시부터 9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도 좋고 가장 힘이 좋을 때 마무리가 돼야 돼요. 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자기에 맞게 뭐 3%에서 절반 매도하고 뭐 5%에서 절반 매도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라든가 그리고 손절가는 3에서 5% 사이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기에 맞게 잡아놓으시고 그 기준은 그냥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있잖아요. 단타. 그리고 시초가 매매. 9시 30분 전에 끝내야 됩니다. 이게 9시 30분 전에 우리가 수익 낼 확률이 70%예요. 근데 이거 넘어가잖아요. 예. 만약에 오후장에서 단타로 수익 낼 확률이 손실 날 확률이 70%예요. 오후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후장은 사실 단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 종가 매매해야죠. 종가 매매. 제가 지난주에 종가 매매 강의 드렸었죠. 예. 뒤에서는 잃을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9시 반 전에 끝낸다. 예. 만약에 내가 3%, 5%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절반씩 매도해서. 그러면 이게 9시 반 이후에도 좀 끌고 가볼 수는 있겠죠. 편하니까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예. 시초가가 저항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예, 저항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지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가 이제 시초가를 이 종목을 하려고 하는데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해요. 다시 그릴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저항이 여기예요. 요 사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초가가 시작했으면 1% 올라갔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지점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시초가는. 차라리 이 시초가가 이걸 돌파해서 여기서 시작한다. 이게 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초가도 거래량이 나와요. 예,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요즘에는 정말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도 가고요.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 그걸 다 빼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온 상태에서 시초가가 차라리 돌파하는 거. 요 밑에서 있는 거는 하지 말자. 요건 뒤에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평선이 웬만하면 정배열돼야 됩니다. 정배열. 자, 이것도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 이평선 역배열이죠.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120선이고 이게 60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날 다음 날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시초가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한다? 이런 시초가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시초가가 여기서 발생한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역배열에서는 대부분 저항이잖아요. 이런 거는 역배열 자체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정배열을 얘기한 거예요. 50, 2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저항인데 뚫고 나니까 지지로 바뀌죠. 이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1.5%였거든요. 이거 시초가 공략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이후에 9%까지 올라갑니다. 시초가 공략했으면 10%까지 올라가요. 예. 돌파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은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시초가 매매 2탄 만나봤습니다. 혼자 종목 어떻게 고르실 수 있냐면요. 대형주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요. 또 내일의 경제 일정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테마가 될 이 뉴스 같은 것들도 모두 살펴보시면 장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바쁘셔서 혹은 아직까진 어려워서 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매매 가능합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에는 장 시작 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 또 좋은 상승불 킬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좀 큰 힌트랑 또 큰 기대감 심어주셨잖아요. 네. 혼자서 잘 갈 수 있는 이 종목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로봇, 그다음에 뭐 방산, 조선, 반도체 쉴 때 꼭 움직이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다 바닥권에 있어요. 예.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폴란드, 필리핀에 생산 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거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 지역에 생산 시설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장을 증설한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수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예상이 돼야 이 부분도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북미에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LG 엔솔, 삼성 SDI 있는 근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 생산 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다라는 거는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실적은 성장세고요. 우수한 그리고 CNT 도전제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ESS도 중요해요. 이게 전력 저장 장치거든요. 저장 장치인데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용량으로. 그리고 가정용도 필요하고요. 로봇에도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 북미 지역의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 알겠네요. 이 차트가 몇 개 안 돼서 이거 상장한 후에 전 차트입니다. 전 차트. 통상 이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상장한 후에. 종목 명도도 있네요. 예, 상장하는 이게 원래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거든요. 예.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고 여기에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물량을. 자, 이거 소화 끝나면 날아갑니다, 이거. 정고점은 저항도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소화 끝나면 분명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 종목이 움직이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만간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섹타군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동사가 크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른 테마들이 쉴 때 움직일 수 있는 업종,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 안에서도 실적, 수주, 테마 모두 좋은 이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선물로 받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략 세울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한택, 네이처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시초가 매매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ESS용 이 대전 방지 트레이 개발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